막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안에 사람 내리잖아요. 막 부딪히려고 해요. 내가 순간에 막 그 얼굴이 확 달아올라요. 부끄러워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장선비 한양살이 장혁입니다. 저희 둘 정말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네. 지금 된 거예요. 사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당수분이 그 북한댁 사랑방님 그 채널에서 넘어오신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네. 밑에다가 한 번 꼭 나와서 다시 찍어라 이런 네. 말이 있어서 제가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기간으로 감사하다. 오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채널에 간 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장혁 씨가 너무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다른 분이라 이제 좋아해 잘 주시고 해주셔서 그래서 맞죠? 오늘은 네. 제가 또 그 장선비의 한양살이 채널에서 많은 영상을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궁금했던 게 이제 정착하신 지 지금 이제 몇 개월째? 1년 되셨나요? 네, 1년입니다 이제는. 1년 되셨으니까. 이제 2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게 시민의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장혁 씨는 여기 와 살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혁 씨가 바라보는 시민의식 어떤 건지. 진짜 질문을 너무 난이도가 높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그랬나요?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건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조목조목 꼽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네. 일단은 제일 차이 나는 거는 이 절도.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도적질이라고 하죠. 나쁜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체감상 제일 느껴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저랑 여친이랑 그 카페랑 갔었는데 옆에 우자에 그 컴퓨터를 이렇게 노트북을 놓고 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인도 다 없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장실도 뭐 다 뭐 거기다 두고 한 2시간씩 어디 가서 자기 볼일 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핸드폰도 다니다 몇 번 떨어뜨리고 온 적이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잊어버리고. 네. 그런데도 다 있더라고요. 다시 가보니까.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 집이랑 보는 도어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이렇게 빗장 자물쇠. 자르고 중국식 이렇게 자동 자물쇠로 닫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다 해도. 네네. 제가 그 도적 쪽에 좀 일각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훔치냐 하니까 딴 거 없대요. 그저 아파트 들어가서 1층부터 그 10층 이상까지 매 집을 열어본대요, 밤에. 와, 대박. 그거 다 열어본다. 다 열어보면 사람이 살면서, 북한에 살면 그런 게 있잖아요. 1년 살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깜빡하고 문을 안 걸고 잘 때가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도어락처럼 자동으로 닫히면 착 닫히고 그게 잘 아니기 때문에 꼭 빗장 지르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깜빡하고 안 걸어 놓는 거예요. 사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런 확률로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구나. 300집 열어보면 한 집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들어가서 지역을 부리던 훔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와보니까 편의점에도 무인 시스템, 이런 게 많이 돼 있고, 북한도 70년대까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시민들의 이런 정치사상 수준을 올려서, 의식 수준을 올려서, 맞아요. 막 무인 판매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덮었다는 거는 그만큼 훔쳐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만뒀겠죠. 그래서 저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전성적으로 도적질의 소질이 있다는 말보다는 자기의 그 기준에 관한 거예요. 저도 사실 도적질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앞에 가르쳐요.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슬쩍 훔쳐도 누구도 모를 상황이에요. 경물생심이라. 네, 그러면 나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그거 안 하는 거는 결국엔 자기의 그 룰을 어길 만큼 유혹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가난하니까 여기 사람들보다 이 훔치는 것에 관한 문제 이게 크게 차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젠 이런 걸 안 훔치고 사는데 이제 습관이 됐구나.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문제의식이 이거는 정말 가장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CCTV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네.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도둑 이야기 하셔가지고 네네. 그 제가 언젠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도둑이 가장 부지런한 거 아세요? 아까 300집을 다 열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그 부지런해. 생각이 맞아요. 도둑도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잠을 올리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저거 다 또 알아봐야 되고 아하. 되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들. 근데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고난의 행군 때도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네, 뭐 맞아요. 부끄러운 거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훔치면 안 되는데, 그 북한 부끄러운 사회에서는 그게 덜 부끄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민의식에서 제일 차이 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 차이를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줄 서는 거.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에 줄 서는 갑자기 거. 막 제가 막 화끈거리고. 저도 그 버스 이용을 많이 한 축이에요. 저는 걷거나 버스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그 버스줄을 이렇게 서거든요. 네. 형식적으로 서요. 서다가 이제 버스만 오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버스 줄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몰려드는 데는 또 그 도저가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예요. 좋은 이 사람들은 일부러 섰다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 그 혼잡탕을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그 이런 배지 같은 거 달고 다니죠. 그거를 뜯어내요. 근데 그게 또 뭐 일치하는 게 또 비싸요, 꽤. 그래서 너득들이 그러면 와이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무질서를 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줄 그러고 저는 되게 북한에서도 마음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와 이렇게 하면 거기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밖에 서서 보다가 근데 그러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버스가. 근데 막 달리는 버스에 막 매달려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그 틈에 매달리기 싫어서 이렇게 보다가 진짜 그러고 뭐라고 하나요? 여기서는 베베하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좀 똑똑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리버리. 또리버리해서 해서 다음 버스 또 기다리자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건 조금 제가 좀 상상하는 장혁씨가 아닌데. 그런 실제 모습이- 그래요. 저는 영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북한 차원에 제가 가면 조금 좀 마음이 약해 빠져서 이렇게 자기 앞에 걸 못 찾아 먹는다 이런 북한은 느낌이 살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버스 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문 관리하는 직업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침하고 저녁 그 출퇴근 시간에 버스 줄을 관리하고 버스 줄 관리하면서 또 줄 쫙 세워놓고 있으면 이제 너무 뒤에서 늦은 사람 돈 준단 말이에요. 나 좀 앞에 세워줘 하면 오. 그 돈 받고 쭉 데리고 가서 앞에다가 태워줍니다. 그것마저도. 이 사람들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급직이에요. 거기에 아침 저녁 일하고 점심시간은 자기가 할 일 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래서 그 집도 꽤 선호되는 직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버스줄이 돌고 돌아서 끝이 안 보이는 버스줄이 있더라고요. 길거리 가다 보니.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핸드폰 들이다 보면서 꾸준히 걸어 나가요. 그 대중교통도 지하철 딱 서면 가운데로 사람 내리고 양옆에 이렇게 딱 두 줄로 쫙 선단 말이에요. 규율 있게. 근데 그 내리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몸이 그 먼저 나가죠. 북한에서 있던 그 조급함이 남아 있어서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안에 사람 내리잖아요. 막 부딪히려고 해요. 내가 순간에 막 그 얼굴이 확 달아올라요. 부끄러워서. 근데 몸이 그래요, 아직도. 이거는 1년 지나면 해결될까요, 이제는? 이게 근데 옛날에 이제 그 한국의 옛날 모습을 보면은 네. 그 안에서도 담배 피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다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네. 이렇게 횡단보도 신호등 도로를 막 가로질러가지고 건너가고 막 버스에 매달리는 거 그 옛날 거 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시간이 다 이런 과정이 물질적인 있구나. 이런 성장을 거치면 이 단계를 거쳐야 되나 봐요. 그런 의식 수준을 도달해야 올라가고. 돼. 그게 이제 선진국 과정이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랬는데 그 과정이 다 있더라고요. 담배꽁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인데 북한에서는 담배꽁초랑 버리잖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실제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려요, 애들이.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깨끗한 데는 버리기 저어되는데 일단 조금 어지럽혀진 데는 서슴지 않게 버리지거든요. 첫 번째 하기 힘들어서 그러지. 맞아요. 그냥 북한은 그 포장 상태도 되게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담배 버리고 그 휴지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일이 고다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집에 가면 먼지 닦고, 나는 그 쓸고. 방바닥 쓸고 닦고 하고 빨래 찬물에 가서 세탁하고 계속 쓸데없이 그 석회 녹여서 흰칠 벽에다 해야 되고 깨끗하거든요. 맞아요. 부지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마을을 깨끗하게 안 걷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식이 여기도 시작된 게 이제 새마을 운동. 우리가 아. 조금 교양을 갖추고, 네, 그런 이제 마을을 좀 더 가꾸고, 함께 다 하자, 이런 새마을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도 아마 그 가능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딱 와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게, 우리가 더 그걸 조금 창피하게 빨리 느끼는 게, 여기 네. 이미 다 선진국이잖아요.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에 7, 네. 80년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오니까. 그 모두가 이제 서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그쵸. 내가 나의 역량과 나의 그래서 서신껏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게 이제 몸에 다 일상화가 돼가지고, 맞아요. 제가 또 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네. 처음에 저 유튜브 보는데 광고가 계속 나와요. 키면 나와. 그래서 계속 5초 지나면 스킵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 짜증나서 지금 요즘 프리미엄을 써요, 유튜브를. 결제하고. 네,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5초들이 딜레이 돼서 보이는 시간이면 프리미엄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프리미엄을 쓰는데, 저희가 유튜브 운영자잖아요. 네. 운영해보면 그 광고 수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댓글들이랑 보면, 응원하는 마음에서 광고를 다 와주신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나오는 수익을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다 구독자면 수익이 안 나와요. 다 스킵해버리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횟수가 들어오는 거 보면 참 그걸 다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범죄로 말하면 완벽 범죄인데, 그냥 그거 스킵한다고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 선을 지킨다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좋은 마인드, 이런 시민의식은 북한하고 확실하게 차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거기 북한에 있을 때, 네네. 물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는 그래야 되니까라고 했던 게 어느 순간 내 양심을 돌아보는 그런 것조차 성찰조차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제가 고향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가장 이질감을 느껴요. 아, 특히 이제 그런 시민의식이 반영되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이 이게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변한다는 게 좋게 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양심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 구조상 대부분 60-70%가 국가 권력기관이 기생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월급으로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착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장 같은 거 찍어주게 돼 있는 일을 그냥 계속 요 꼬투리 저 꼬투리 잡아서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손에 들린 칼을 어떻게 휘두르는가에 따라서 수입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해야 먹고 사는 사회 구조고, 또 경제활동을 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물러터지면 다 뺏기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역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구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비양심적으로 변하고 남의 걸 뺏어 먹으려고 또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민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려하고 다 같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이런 마인드가 되게 높아요. 여기는 나 하나라도 이렇게 참여하고 나 하나라도 행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안 한다, 이런 게 되게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남북 간의 이질감은 물질적인 측면, 탈북민들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 물질 수준 올라가잖아요. 좋은 집에서 생활 방식 바뀌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이건 순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건 돈이면 끝나는 맞아요. 문제인데, 절대 따라오기 힘든 거는 바로 이 시민의식. 그렇지. 이게 아마 엄청난 시간이.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면 결국 정착에도 나무라하지 않을 수준이 되는 거고, 아마 남북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가 꼭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다 끝났는데. 그래요? 시민의식을, 네. 어쨌든 시민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 시민의식을 가지려면 본인을 돌이켜보는 그런 눈이 제일 중요하겠죠. 나는 지금 이런 측면에서 다르고 있네. 그리고 사회에서 살면서 보면서 그런 거를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왔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부지런하고 솔직하고 열심히 해라.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꼭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예,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다 못 살아요. 못 살고 다 안 좋아요. 그치? 그래서 아마 탈북민들, 저를 비롯해서 탈북민들은 꼭 그런 시절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 가진 가치관으로 살다가 꼭 실패를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네라는 확실한 깨달음을 얻어야 마인드 자체를 갈아엎고 신용이라든가 선한 마음으로 사회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이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행동을 항상 먼저 했다면 여기 와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는 거,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심의 음식 같은 것도 아까 새치기 하는 거, 그거 저 자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나를 보는 눈초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막 부끄럽고 막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저도 하나하나 바꿔 나갔거든요. 근데 과정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100% 바뀐 게 아니고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순간에 그 수도꼭지 틀듯이 이렇게 그럼요.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함을 많이 범하고 있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결함이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또 사고하는 시간이고 바뀌는 순간이고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그 장혁 씨를 모시고 정말 난이더라고 하면서도 너무 술술술 잘 이야기했어요. 역시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소재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장선비의 한양살이 가시면 정말 많은 좋은 내용들의 영상들이 많거든요. 네, 끝까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북한택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